5번 나왔어? 답 한번 확인해봐요. 원래 좀 지저분했니? 아 그래? 이상하다 못 느꼈던 게 원래 회색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거 회색이 청동물이 비오는 느낌. 청동물. 너? 그 옷도 어떻게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인 거 아니야 원래? 원래 그렇게 했어. 무서웠어. 아니 잘 어울려. 내가 유튜브에서 본 티셔츠와 비슷한 티셔츠. 자, 한번 봅시다. 뭔가 나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푸는 느낌이 사실 쭉 있는데. 뭐라고? 자, 보자. 자, 정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풀었겠지만,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는 뭐라고 돼 있어? 아, 이거 쳐야지, 그래도. a를 쳐야지. 자, fx는, 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얼마? y는 x 플러스 1이고요. 그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f 합성 gx를 넣겠다라고 했으면은 얘는 사실은 좀 간단해요. 왜냐면은 얘가 x가 0보다 작다 이때는 gx 그대로 들어가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그냥 1이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x자리에 gx를 집어넣어야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g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녹여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정리하시면은 gx라는 녀석이 y는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 그러니까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다.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요 놈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자,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범위에서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 범위에서는 1이 되는 거죠. 자,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 자, 요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면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여기다 좀 더 그려야 되겠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쵸? 그리고 요렇게.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오케이? 그죠? 자,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 거 하나를 더 볼게요. 여기서 뭘 보고 싶으냐면 24-3, 자, 이거를 사실은 24-2번하고 3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또 시간이 좀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해석적으로 푼 거고, 자, 이번에는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잘 들어봐요.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근데 조금 풀이 자체는 되게 간단해져요.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알고전 다시 펴보세요. 4-1번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래프는 저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 녀석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 함수, 여기 나와 있는 함수 그래프 가지고 자, G 합성 fx를 그리잖아요. 그려요. 그러면 이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x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요 그래프의 형태대로 fx라는 녀석의 함수 값이 변해요. 맞지? 맞죠? 그리고 이 fx에 대한 이 함수 값이 변하는 그 값이 다시 한번 gx로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은 이 fx의 변화에 따라서 gx가 변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뭐예요? 결국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자, 이거는 앞에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고1 때까지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우리가 대치에서 얘기하는, 뭐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N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 관점에서부터 나온 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N축을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N축에 대한 기술 자체는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요런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봐봐. 우선은 X에 따라서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요, fx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g 함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차근차근히 볼게요. 우선 요 두 개부터 보겠습니다. 자, x가 변함에 따라서 fx는 어떻게 변하냐? 얘는 직선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선형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x가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변해요. 그때 fx는 어떻게 변합니까? 0에서 어디로 변해요? 3으로 변해요. 그죠? 그지? 자, 2분의 3에서 어디로 변해요? 3으로 변해요. 그때 x가 이렇게 변할 때 이 fx는 어떻게 변해요? 어디로 변해? 0으로 다시 변하죠. 그치? 갑자기 0이 기억이 안 났어. 자, 그러면 봐. fx라는 놈이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얘가 fx가 변함에 따라서 g합성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x가 변함에 따라서 g합성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얘부터 실행에 옮긴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fx라는 놈이 자 0에서부터 3까지 변할 때 g합성 fx는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얘가 하나의 덩어리체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 요게 일종의 x 같은 거죠. gx에서 x 같은 녀석이에요. 그치? 그러면 자, fx가 요 안에 들어가서 0부터 3까지 움직인다고 하면 g 합성 fx는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fx가 0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데 어디를 거쳐 가냐면 2를 거쳐서 다시 3으로 가죠. 얘가 3으로 갑니다. 3으로 가는데 얘가 움직이는 방식이 중간에 한번 달라지죠. 그치?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는 2까지 움직이는 저 직선 요런 그래프를 따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2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규칙을 타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쵸? 맞죠? 이해되니? 자,
그리고요, 3에서 0으로 작아질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자, f가 3일 때는 3이었어요. 그러면은 gx의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려놓을 걸 그랬나? 아무튼 얘가 자, 얘가 요렇게 됐죠? 요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3이고 요게 2예요. 여기 1이고 2, 3이잖아요. 대충 그리면은, 자, 얘가 fx라는 녀석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 gx라는 녀석이 x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3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여요? 0으로 움직일 때 이 g 합성 fx의 함수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fx가 3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 3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0으로 쭉, 요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죠.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얘를 따라서 3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0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0까지 가겠죠. 그런데 얘는 fx라는 녀석이 움직이는데 얘가 1까지 움직일 때는 요 선을 따라가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라가잖아요. 그치? 이 규칙을 따라가요. 이 규칙을. 그렇게 얘는 감소하는 녀석이 됩니다. 즉 어디까지 감소해요? 이 규칙을 따라가면서 2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알겠다 이거야. 이 fx라는 녀석, 이 g합성 fx는 0에서 2까지 갔다가 2에서 3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오는 이런 녀석일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알 수 있지. 그러면은 요 지점이 어디냐를 이제 판단해야 돼요. 그 지점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바로 요 놈이 변화하는 요 지점에서 나와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역순으로 찾아가면 돼요. 자, 얘가 g합성 fx가 0에서 2까지 변할 때 fx는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요?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fx는 0에서 1까지 변하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1까지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녀석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에서 3까지 변할 때는 어때요? 얘가 2에서 3까지, 이 g합성 fx가 2에서 3까지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죠? 그때 fx는 1에서 3까지 변하죠. 그치? g합성 fx가 2에서 3까지 이렇게 함수값이 이렇게 변할 때 fx,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fx라는 녀석 있잖아. 얘가 뭐에서 1에서 3까지 변해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2에서 3까지 갈 때. 맞죠? 그리고 자, g합성 fx가 자 3에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3에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2로 이렇게 떨어지죠. 함수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그때 fx는 3에서 어디까지? 1까지 다시 변한다. 그죠? 3에서 1까지 변해요. 그래서 3에서 1까지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2에서 0으로 함수값이 떨어질 때 그때 fx는 0까지 변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뭐가 남았어요? 이제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기점을, 어디를 분기점으로 해서 변하는지 알았으면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x가 변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fx라는 녀석이, 자, 그래프를 또 그릴 걸 그랬네? 자, 아무튼. 자, fx가 0에서 1까지 변해요. 0에서 1까지 쭉 변해요. 여기 1선이죠. 1까지 변할 때 그때 x는 여기 fx니까 그리고 여기는 x축이고요. f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x는 어디까지 변해? 2분의 1까지 변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씁니다. 그리고 얘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는 2분의 1부터 x는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변하죠. 그치? 그리고 3에서 1로 변할 때 3에서 1로 변할 때는 fx가 3에서 1로 변할 때 x는 2분의 3에서 어디로 변하게 돼요? 여기에 있는 요 지점 2분의 5까지 변하게 돼요. 그죠? 2분의 5까지 변합니다. 그리고
fx가 1에서 0으로 변할 때 이 x는 2분의 5에서 3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x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g합성 fx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아까 그린 것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2분의 1, 2분의 5,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3까지. 2, 3. 이렇게 잡아두시면은, x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변할 때는 0에서 2까지 변하고요. 그치?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변할 때는 어떻게? 2에서 3으로 변하고요. 2분의 3에서 2분의 5로 변할 때는 어떻게? 3에서 2로 떨어지죠. 그리고 2분의 5에서 3으로 변할 때는 2에서 0으로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자, 미안한데, 블루책 아직 안 넣었죠? 자, 넣지 않았을 텐데, 자, 24-3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24-3번. 자, 24-3번을 보시면은, 봐봐. 자, 이렇게 fx가 나오고요. 자, gx라는 녀석이 이번에는 곡선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서 그래요. 1, 3, 그리고 여기서는 3 이렇게. 여기 gx예요. 봐봐. 얘도 자,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의 그래프를 그린 것만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자, 문제를 뭘 풀어보라고 했냐면 G 합성 fx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G 합성 fx. 자, 얘를 풀겠다. 그러면 일단은 x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따른 G 합성 f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fx가 어떻게 변해요? 자,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3까지 변하고 그리고 2분의 3에서 3까지 변할 때 fx는 1에서 어디로 변해요? 3으로 변하고요. 3에서 맞나? 그쵸. 3에서 어디로 변해요? 잘못 그렸다. 저게 왼쪽이 fx지? 0에서 3까지 변하고 3에서 0으로 변해요. 그러면 G 합성 fx는 어떻게 변하냐? 얘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G 합성 fx. 자, 이때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fx가 여기 G 합성 fx에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fx가 0이면은 gx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0부터 3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얘는 어디로 가? 1에서 3까지 갔다가 0으로 돌아오죠. 그치?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얘가 0으로 돌아와요. 그치? 0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3에서 0까지 간다고 하면 3에서 다시 0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3까지 갔다가 1로 떨어져요. 1로 다시 가요. 그치? 그런데 중간에,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3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3이 들어갈 때. 그쵸? 3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3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지점에 해당하는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뭘 한다? 역순으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fx라는 놈은 좀 끝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fx라는 놈은 gx가 1에서부터 3까지 가요. 1에서부터 3까지 갈 때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갈 때 x는 fx 요게 지금 fx가 된 거죠. 얘가 0에서 1까지 가겠죠. 그치? 0에서 1까지 가야 되죠.
0에서 1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1에서 3까지 갈 때, fx가 1에서 3까지 갈 때 얘는 3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치? 이렇게 3에서 0으로 떨어지고 1에서 3까지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돼요? 얘는 G합성 fx가, 자, fx가 이번에는 3에서 0으로 가는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는 여정인데 얘는 역시 fx가, 아니 미안해, G합성 fx가 0에서부터 3으로 올라갔죠? 그치? 그때 fx는 어디까지? 3에서 1로 변하죠. 이렇게 쭉 갈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어디까지 가요? 3에서 1까지 가는 거예요. fx라는 녀석은. 그러다가 이 G합성 fx가 3에서 1로 이렇게 다시 3에서 1로 다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3에서 1로 떨어질 때 fx는 1에서 0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제 fx가 변함에 따라서 이 x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fx가 0에서 1선이 있죠. 1선이 있는데 f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아이고 힘들어.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fx는 어디까지 가요? 2분의 1까지 가겠죠. 그치? 그죠? fx가 0에서 1까지 갈 때 x는 0에서 2분의 1까지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fx가 1에서 3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1에서 3까지 가. 그러면은 x는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fx가 어떻게 돼? fx가 3에서 1로 다시 떨어질 때 그때는 얘 x가 어떻게 돼요? 2분의 3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2분의 5니까 2분의 5까지 움직여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리고 이 fx가 1에서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 x가 2분의 5에서 3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3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곡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볼록할 수도 있고 오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G합성 fx가 x값의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디까지 증가하는지 어디까지 감소하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0,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그랬을 때 1선이 있고요 3선이 있어요. 자, 1, 3,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3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G 합성 fx가 1에서 3으로 갔다가 그죠? 3에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3으로 갔다가 다시 1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다만 gx의 함수 자체가 곡선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놈의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꼬라지인지 정도, 증가 감소 정도는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x가 변함에 따라서 fx가 변해요. 근데 그 fx가 gx의 정의역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fx가 변한다는 거는 정의역에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다시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럼 이 값에 따라서 gx는 그 함수 값의 변화가 다시 한번 G합성 fx에서 정의역의 fx가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얘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오케이? 자, 그런 인사이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인데
x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fx가 증가하다 감소해. 그러면은 이 g합성 fx의 이 정의역도 얘가 정의역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값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gx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움직이잖아. 그럼 얘가 그 x가 커짐에 따라서 fx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니까 이 값은, 함수값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 미적분 2에서 4점짜리 이상의 문제, 수능 문제, 뭐 내친 기출 문제도 그렇고 4점짜리 이상의 문제를 풀 때 이 녀석을 적용할 일이 생겨요. 선생님 저는 문과 할 거라서 미적분 2를 안 할 건데요. 합성함수를 할 때 쓸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모르겠지만 저기 특정 되게 문제가 쉬운 학교가 아니면은 쓸 일이 생길 겁니다.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문제 좀 더 볼게요. 자, 25번 유형을 볼게요. 자, 요거는 알고 전에 없는 내용이고 알고 전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요것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여기까지 잘 봤어요. 우리는 합성함수가, 자 보세요. 합성함수에서 미안. 자, 합성함수에서 속함수와 겉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f 합성 gx라고 하면 여기 속함수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f 함수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자 보시면은 안에 속함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 치환하는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하나의 어떤 특정 문자라고, 어떤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봐봐요. 내가 25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25번 예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봐봐요. 25번 유형 25번. 자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 그리기 되게 귀찮은데 이거.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 숙제 많이 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간을 좀 끌게요. 좋지? 좋은 생각 아닙니까? 자 네 어디까지니? 8까지죠? 1, 2, 3, 4, 5, 6, 7, 8. 자, 그리고요. 2, 3, 4.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샥. 그리고, 샥. 그리고, 요렇게 샤샤샤샥. 샤샤샤샥.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다.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에요. 1, 2, 3, 4, 5, 6, 7, 8, 2, 3, 4예요. fx가. fx.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잘 봐. 잘 보세요. 자, 봐봐. 너 풀었니, 혹시 이거? 풀고 있는 중이니? 자, 한번 보세요. 어차피 밑에 거 풀려고 할 거야. 자, f 합성 fx가 무엇이다라는 걸 만족하라고? 3이다라는 걸 만족하는 x를 찾으래. x의 값을 모든 실근의 합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이걸 풀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좀 봐봐 얘들아 잠깐만. 자 고민하는 건 좋은데 한 번만 봐봐요. 이거 하고 보고 나서 한번 보세요. 자 이 fx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이지만 이 녀석의 연산이 어떻게 돼요? 요거 돌리고 한 다음에 요거 돌려서 3이 나오잖아. 얘를 자 다 똑같아.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풀 때는 거의 똑같아요. 얘를 t로 치환을 해봐요. 얘를 t로 치환을 해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뭐냐? ft는 3이다라고 하는 치환한 녀석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만약에 t를 찾았어. t1, t2 뭐 이렇게 점점점 나와요. 그러면 이 t1, t2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죠. 뭘 찾는 거야? fx가 t니까 이놈이 fx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요 x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우선은 뭐부터예요? ft가 3이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t 값들을 찾을 거예요. 오케이? 자 뒤에 유형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구조만 이해하면. 자, 그러면은 ft가 3이니까 요 ft가 3이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t 값이 뭐가 돼? 3은 여기 있잖아요. ft가 3이다를 만족시키는 t 값은 뭐예요? 여기 세 군데 나오죠? 어디? 여기 2. 여기 얼마? 4. 여기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그치? 즉, 여기서 얘기하는 t1, t2, t3는 2, 4, 6이 되면 t가 2나 4나 6이 되면 ft는 3이다라는 걸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고? fx가 2일 때의 x값, fx가 4일 때의 x값, fx가 6일 때의 x값을 각각 찾으면 된다는 거야. x를 찾을 거니까.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나중에 가면 이거 치환 안 하고 그냥 풀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치환을 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fx가 2일 때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 나왔어요. 이거 누가 부러뜨렸어, 이거? 누가 부러뜨렸어? 누가 삼겹살 그리다가 이거 부러뜨렸어, 이거. 자, 아무튼. 자, fx가 2일 때를 보시면은 fx라는 녀석이 2일 때의 x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y는 2와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얘가 얼마예요? 1이고요. 얘가 3이에요. 그리고 얘가 7이죠. 즉, 얘를 만족시키는 x는 뭐가 있다? 1하고 3하고 7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fx가 4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x를 찾겠다고 하면은 y는 4라고 하는 녀석하고 fx의 교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은 그때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x는 5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fx가 6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교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실근들의 합은 요 놈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1, 3, 7 합해서 16이 되겠죠, 답이. 오케이? 자, 들으라고 할 때는 듣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들으라고 할 때는. 자, 보세요. 넘어가서 여기 25-1번 있죠? 25-1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훨씬 좀 쉽긴 하지만 25-1번을 같은 방식으로 일단 풀어봐요. 어차피 이거 뒤에 2번, 3번 숙제로 줄 거야. 그래서 25-1번을 풀어보시라고 지금. 이걸 못 풀면 뒤에 거 못 풀어요. 그래서 그래. 자, 참 재밌죠? 아까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재미가 있죠? 하하.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다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럼 시간을 좀 더 드려볼까? 시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조스바입니다. 누가 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봐봐요. 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걸 이해할 때의 시간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짓는 거니까 여러분 일단 중간에 일단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얘는 합성함수에 대한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잡아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난 여러분들의 풀이를 존중해요.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거나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쓰는 거 존중하는데 일단은 요 방식이 일단은 익숙해지고 눈에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 얘는 ft가 0이다를 만족시키는 t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ft가 0일 때 t는 뭐가 돼요? t는 1. 예, 1이래. 마이너스 1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3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말은 t가 지금 뭐예요? fx니까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fx가 3이다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x가 마이너스 1이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요? 저기 함수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선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는 요 선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여기 하나, 그렇죠?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2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fx는 3이다를 만족시키는 녀석은 3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치? y는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때의 실근의 개수는 2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그럼 뭐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나오는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얘가 지금 2차 함수야. 모든 실근 합은 얼마일까요? 얘가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여기 얘기 따로 없으니까 얘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은 실근합은 얼마죠? 자, 여기는 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도 대칭이죠. 그치? 그래서 요 두 놈의 합은 여기 중점에 곱하기 2한 녀석이죠.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2 해서 4가 나온다 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돌아가서 여기까지 합성함수인데, 자, 여러분, 내가 50분에 끝낼 거예요. 9시 50분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숙제 같은 거 좀 얘기하면 조금 더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역함수를 설명을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 언제 가요? 자, 이런 생각이 하지 마시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티저 강의예요. 일종의. 내가 왜 이걸 하냐면, 티저 강의를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왔을 때 앞에 역함수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랑 문제 안 풀어보고 바로 하는 거랑 좀 달라서 그래요. 사실 합성함수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그래서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역함수는 일단은 역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역방향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일반적인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 2, 3, 4 a, b, c, d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함수가 대응이 요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역함수의 정의는 원래 함수의 역방향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역함수의 정의는 뭐라고요? 얘가 원래 함수의 역방향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방향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역방향 대응인 함수까지 써야 되겠네. 인 함수이다. 함수이다. 오케이?
역방향 대응 함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f의 대응 방향은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 맞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역방향에 대한 역함수는 뭐냐? 이쪽 방향으로의 대응이에요. 즉 a에서 무엇으로 대응되고 이 함수는 a에서 1로 대응을 시키고요. c에서 2로 대응을 시키고요. b에서 3으로 대응을 시키고요. d에서 4로 대응시켜요. 오케이? 자, 이런 대응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냐? f라고 하는 녀석을 역으로 들어간다 해서 inverse 이렇게 붙입니다. 오케이? inverse, inevitable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f inverse a는 뭡니까? f inverse a 1이죠. 왜냐면 이 함수는 이쪽 방향의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f b는 뭐예요? 그래요, 3이에요. 자, 그럼 f inverse 1은 뭘까요? 없어요. 한번 낚아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원래 함수를 가지고서 역방향 함수,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고 쳐봐. 이 그림이 없어요. f 인버스에 대한 게 전혀 없어. 자,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볼게.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1이 k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존재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g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g 인버스 k는 1이라는 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g 인버스 뭐 3이라는 녀석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g 인버스 3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문자로 하나 두는 거예요. 문자로 두고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해요. g 인버스 3은 m이다라고 두고 나서 뭐예요? g m은 3이다로 둬서 이 g 함수가 3일 때의 m 값을 찾으면은 그 m 값이 이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얘기할 거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조건은 gx에 대한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했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뭘까요? 얘가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역함수라는 것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함수의 조건은 뭐죠? 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뭐예요? 응? 그렇지.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의 화살만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의 원소랑만 대응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하나의 원소랑 대응이 되어야만 하고요. 대응 안 되는 녀석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봐봐요. 이런 녀석들. 만약에 gx라는 함수, g 썼으니까 x에서 y로 h라는 함수가 있는데 1, 2, 3 조금 간단한 거 쓸게요. 뭐 a, b, c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대응이 돼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역함수 h 인버스라고 하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예요. h는. 왜 그래요? 그렇죠. b라는 놈은 두 발 쏘고요. c라는 놈은 안 쏴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태인 거야. 자, 그리고요. 그러면
x에서 y로 자 1, 2, 3이고요. a, b, c라고 해봅시다. d까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얘랑 얘랑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일어났어요. 이 녀석의 역함 이걸 이게 p라는 함수라고 치면 이 녀석의 역함수는 존재하니 안 하는 거겠죠? 역함수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얘도 안 해요. 왜? t라는 놈이 안 썼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역함수 존재국은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역함수 존재 조건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다. 오케이? 역함수 존재 조건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다. 그만큼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간단하게 눈으로 보시면 돼요. 뒤에는 뭐냐면 봐봐. 예제 저기 154번 있죠? 154페이지. 154페이지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모두 찾으라 라고 했어요. 역함수 존재하는 거 다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1, 2, 3번 중에서 1번밖에 없죠? 아니 밑에 거, 위에 거 예제에서 예제 아니? 1번밖에 없죠? 자, 5-1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역함수의 정의에 대한 거를 물어봤는데 이건 역함수의 성질을 조금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더 많고 역함수가 뭔지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응? 기다려 봐봐요. 자, 누구 맘대로 저 안 올 거예요. 오지 마. 찾아갈 거야. 자, 몇 페이지까지 했지? 200, 잠깐만. 지금 일단은 범위 자체는 잠깐만. 알구전이 있었나? 알구전 포함 함수 자, 일단 블루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블루 253에서부터 일단은 여기 안에서 좀 조절을 할게요. 253에서 몇 페이지부터지? 1대1 대응했고 공역, 치역, 함수 1대1 대응했고 뭐였지? 1대1 대응이 되기 오케이 좋습니다. 저기 233까지 했지? 숙제가 맞죠? 그럼 234에서부터 250까지 253까지 20페이지잖아. 그럼 4문제씩 하면 100문제지. 아니 조용히 해봐. 4문제씩 하면 100문제죠? 어이? 다시 2번하고 다시 3번만 풀 수 있겠니? 윤성이랑 다시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다시 2번하고 다시 3번 다시 2 다시 3번 다시 2번 다시 3번 자, 그리고요 알구전 함수 뒤에 거 있죠? 뭐 숙제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뭐, 야, 근데 알구전은 솔직히 얘기해서, 야, 알구전, 야, 진짜 알구전. 알구전. 144에서 145. 자, 여기 스텝 1. 145가 146이구나. 146까지. 스텝 1. 만 해오세요. 자, 몇 문제냐? 딱 62문제입니다. 어? 뭐라고?
왜냐면은 저기 유형 페이지당 유형 4개씩 있으니까 2번, 3번이면 절반이겠지.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4번 유형은 유형 1번, 유형 2번 하고 있다. 어? 사실은 다 해라고 하고 싶은데 해야지, 그냥. 다 하라고 하고 싶은데 함수 파트가 왜냐면 이 함수 파트가 되게 중요해서 다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자 아무튼 지금 끝낼 거예요. 뭐라고? 아니에요. 구조를 끊는다고?